단일 질환으로 자살의 위험이 가장 높은 병으로 알려진 조울증.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자살도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 원인일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 우발적 범죄의 가해자들 중 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우울증처럼 흔하진 않지만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는 살면서 한 번은 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겪을 수도 있는 조울증. 증상과 원인, 예방과 치료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울증의 의학적 명칭은 양극성 장애로, 평소보다 들뜬 상태인 조증 상태와 평소보다 우울한 우울증 상태가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보통 조증기보다 우울기를 더 자주, 더 오랜 시간 겪는다고 하는데, 적게는 조증기 대비 3.7배에서 많게는 37배가량 더 겪는다고 하네요. 즉 우울기가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이 아닌 조울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울증은 우울기부터 시작되는데 보통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생겨 자주 반복되고, 감정 기복이나 짜증, 화, 충동적 행동이 동반되기도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자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증기의 증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증기에는 기분이 들뜨거나 불안정해지며 평소보다 활동이 많아지는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이 넘쳐 말과 행동이 많아지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더라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며, 또 두뇌 회전이 이상하게 빨라져 일을 주체하지 못해 일을 많이 벌리는 등 사람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합니다. 만약 여기서 정도가 더 심해진다면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폭력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조증이라고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 우울기에는 우울감과 의욕 저하, 식욕 저하, 그리고 불면증 등 조증 증상과는 정반대되는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면 환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조울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세포 회로의 활성도, 호르몬 균형 등의 문제가 생기는 뇌질환입니다. 하지만 발병이나 악화에 스트레스와 생체 주기가 큰 영향을 미치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지 못한다면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및 출산,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 우울기가 오기 쉽습니다. 또 조울증은 일조량 변화에도 민감한데,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에 조증의 발생이 빈번하고, 비교적 일조량이 적은 장마철이나 겨울에 우울증 발생이 빈번하죠. 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조울증 치료에는 약물 치료나 면담 치료, 그리고 교육 등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나 약물 치료가 그중 핵심입니다. 또 조울증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처럼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또 약물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생활습관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욕심과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조울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의 수는 2013년 71,687명에서 2017년 86,706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5년간 환자의 수가 21%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100명 중 1명꼴로 가지고 있다는 조울증, 우리는 아닐 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조증과 우울증의 자가진단 항목을 담았습니다. 모두 스스로 진단해보시고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를 권장드립니다.